김문수의 필승 전략. 최근 8년간 당 지도부 선출 결과를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하는 이유. 김문수 대선 후보가 이제 대선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딱 인식하십시오. 이제는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소수 야당.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입니다. 소수 야당.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대골 같은 집에서 좀 살다가 이제 집안이 좀 기울어가지고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는 저런 국민주택 아파트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형편에 맞게 어떻게 리모델링 할 것이냐, 어떻게 쇄신할 것이냐,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 그 다음 5년 뒤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머리를 짜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직진. 앞으로 직진. 뒤에 벌어진 거 쳐다보지도 마세요. 앞으로 직진. 지금부터는. 자,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직진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 좁은 이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왔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그 이유를 찾아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러면 이걸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토론을 하고 지혜를 내고 필요하면 사람 만들고 조직 만들고 네트워크 동원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부터 한번 봅시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16일 날 선출할 것 같다. 그리고 당권은, 즉 당대표는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이 당권 놓고 재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현충원 갔다 오면서 16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헌 당규에 따라 준비한다. 자, 이 원내대표부터 잘 뽑아야 돼요. 원내대표부터. 원내대표 또 이상한 거 뽑아놓으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국민의힘 당원들 계시면 지금부터 이 토끼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세파트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눈에 힘을 주고 원내대표부터 잘 뽑아야 된다 이겁니다. 원내대표부터. 자, 그런데 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에 김기현, 나경원 이런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4선에서는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3선에서는 김성원, 성일종, 이미자 의원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연말까지 당 수습에 나서자는 친윤석열계 한 그룹이 있고 7, 8월 조기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새 당대표와 새 최고위원을 뽑자는 친한동훈계가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새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좀 일찍 서둘러서 7, 8월 여름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김문수, 한동훈 한 판 더 붙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는 여러분 김문수 밀겠어요? 한동훈 밀겠어요? 예? 여러분이 조선일보라면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 밀겠어요? 김문수 밀겠어요? 당연히 한동훈 밀지. 조중동은 무조건 한동훈 밀 겁니다. 보나 안 보나 이거는 뭐 비디오입니다. 어?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조금 어린 사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표가 되어야 조중동에 뭐 조금 연세 있는 논설위원들이나 소위 말해서 먹물 좀 가득 찬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가지고 놀기가 쉽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좀 굽신거릴 수 있는 당대표를 뽑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준석이었고 한동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당대회를 7, 8월 달에 빨리 해야 된다는 친한동훈계 어떤 의견들이 많이 조중동에 반영이 될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그게 보인다. 김문수 후보가 제가 후보로 가게 하겠습니다. 오늘 현충원에 나타났어요. 현충원에 나타났는데 문화일보는 뭐라고 썼느냐. 욕심 없다더니 당권 도전 행보를 벌이나?
김문수 후보 국립현충원 공개 참배. 여기 김재원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있네요. 여기에 호국 영령이시여 대한민국을 지키소서 김문수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 공개적인 자리에 자꾸 나타나야 돼요. 김문수 후보는. 명색이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5년 전에 한 거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선에서 지고 나서 그냥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낙선자가 그냥 뭐 소위 말해서 하방에서 그냥 나타나지도 않고 은둔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채찍질하면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김문수 후보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김문수 후보도. 그러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재수 삼수하면은 열심히 하는 걸 전제로 하면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성적이 오르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수해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하면서 총선하면서 공천 쫙 자기 사람으로 라인업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이 힘을 팍 받는 겁니다. 자, 이재호 전 장관이 오늘 문화일보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41.15% 얻은 거 이거 국민의힘 보고 찍은 거 아니다. 사람들이 전부 김문수 보고 찍은 거다. 국민의힘 보고 찍은 건 아니다. CBS 라디오 나와서 이야기했답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어서 유니폼도 김문수라는 이름이 없었다. 참 이거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이 김 전 장관이 파란색 옷을 입고 철봉하는 모습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문수가 새벽에 입고 나갈 운동복이 그거밖에 없었을 것이다. 운동하러 나가는데 색깔 따져 차려입고 나갈 그런 그게 아니다. 이 사람은. 이 파란색 파란색 추리닝 입고 턱걸이를 하니까 일부에서는 아니 저 파란색은 민주당 색깔인데 그러니까 이재호 상임 고문은 김문수 후보를 잘 아는 거죠.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거를 쇼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추리닝 집에 추리닝이 그거 파란색 그거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옷 잘 입고 나오는 사람 깔끔하게 하고 나오는 사람을 만나면 일단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사기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만났는데 옷이 그냥 평범해요. 몸에 딱 붙는 이런 옷 몸에 딱 붙는 옷 잘 입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정치인 중에 몸에 쫙 달라붙고 말이지. 차에서 내리면 옷 딱 걸어놨다가 탁 입고 말이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뻑갔잖아요. 초반에. 이야 패션이 아주 뛰어나다. 구두도 높네. 장관이나 되는데 저렇게 옷도 잘 입나. 근데 패션업을 하고 뭐 옷 쫙 빼입고 뭐 몸에 착 달라붙는 거 입고 했는데 보니까 배신자야. 이재호 상임고문 말에 따르면 이런 시푸른 추리닝이 있고 턱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평범하게 꾸미지 않고 있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세계 얼마나 큰 마음을 품고 있을까.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는데 참 그게 만들어지기 힘들어요. 자, 그런데 또 이 기사 한번 봅시다. 한 달 전 기사입니다. 안철수 후보 한동훈 당원 모집하던데 뭐 당대표 나오려고 하나? 선대위에 합류해라. 이게 이제 대선 초기 때. 아니 김문수 당선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뭐 당원을 모집하냐. 이때 당원 많이 모집했습니다. 한동훈 측에서. 당원 모집할 때 그 추천자라고 쓰거든요. 추천자에 한동훈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에 실망해서 빠져나간 당원들이 제법 있는데 그거만큼 다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한동훈 추천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대선에서 자기 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 당선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추천에 당원들 집어넣는다는 건 뭡니까? 자기 당대표에서 당권 잡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러니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처음에 입고 나온 유니폼에 김문수 이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딱 웅크리고 있다가 유튜브하고 새우깡 먹으면서 유튜브만 하다가 갑자기 자 내가 유세 한번 나가줄게 이래가지고 처음에 등장한 게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인데 거기 뭐 빨간 풍선 들고 뭐 지지자들 팬덤들 나와가지고 뭐 하는데 뭐 이
옷 입은 거 김문수 이름이 없어요. 완전히 팬들 관리하고 다니는 거죠. 뭐 연예인인가? 정치인은 연예인적인 요소는 있지만 연예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했나? 만약에 다다음 주 월요일 날 원내대표가 누군가 정해지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원내대표가 정해졌을 때 그럼 7, 8월에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한다. 아니면 뭐 추석 넘기고 한다. 지금 친윤계 쪽에서는 연말까지는 그냥 새로운 비대위로 그냥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지방선거가 어차피 내년 4, 5월이니까. 근데 사실은요.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은 전당대회 빨리 열어서 당대표 빨리 뽑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왜? 선거를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거 꼭 목전에 앞두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뽑자는 게 지금 친한동훈계 계열의 주장이긴 하지만 7, 8월이 좀 부담되면은 추석 세고 뽑는 게 낫다는 거예요. 미리 뽑아야 당대표를 뽑아야 그 사람 중심으로 공천이나 지방선거 준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초반에 고전한 이유가 뭡니까? 후보 결정이 너무 등록하기 직전에 됐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미 민주당 후보는 이미 정해졌는데 전국 돌면서 자기들 세력 다 규합해가지고 89.99%의 지지율을 받아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정해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현수막 뭐 이런 것들 홍보 이게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준비돼 있으니까. 국민의힘은 끝까지 난리치고 밤에 말이지 후보 때리 바꾸고 아유 진짜 이거. 자 그러면 그동안 대선 후보 득표율, 당대표 득표율, 원내대표 득표율 지난 한 7, 8년 동안 벌어진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김문수의 필승 전략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었던 대선 경선 최종 득표율 한번 봅시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붙었는데 종합 득표율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56.53%. 여기는 43.47%. 근데 당원 투표에서도 김문수가 압도적입니다. 61.25%. 여기는 38.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이 한 10% 더 가져갑니다. 그죠? 그럼 종합 득표율에서 56대 43으로 한동훈이 안 됩니다. 자, 당원 투표에도 차이가 많이 나죠. 6대 3.8이죠. 차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원들을 많이 때려 넣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 못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 아무리 많이 때려 넣어도 극복 못 합니다. 왜? 이번에 다 봤거든. 당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봤거든. 응? 국민 여론조사. 이거는 뭐겠어요, 여러분? 역선택이죠, 역선택. 소위 말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저쪽에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래야 싸우기 좋으니까. 어쨌든 합쳐보면 56대 43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이 구도로 그대로 가면 당대표 누가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됩니다. 김문수 후보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한동훈이 당대표 될 때 어떻게 했느냐.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됐죠. 62.84. 자, 근데 이게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냐. 작년 7월 23일입니다. 이때는 한동훈이가 62% 나온 이유가 뭐죠? 총선 직후거든요, 이게. 작년 총선 직후. 총선을 4월달 했잖아요. 한동훈이 총선 전에는 뭐 했습니까? 비대위원장 했죠? 비대위원장 전에는 뭐 했습니까? 법무부 장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 키워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검사장 하지도 않은 애를 갖다가 그냥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비대위원장 시키고 결국 배신했잖아. 그리고 총선 때 한동훈의 낙점을 받아가지고 공천받은 자들이 대구, 부산에 다 있잖아요. 걔들이 한동훈 나오면 여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협조가 잘 되고 뭐 그런 그 언론 보도된 거 그 불화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쉴드를 쳐줬죠. 한동훈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화가 나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한동훈의 실체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100% 몰랐습니다. 언제 알게 됐느냐? 결국 비상계엄 터지고 알게 되는 거죠. 이때는 언제다? 작년 7.23 전당대회. 총선 직후이고 계엄 훨씬 전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동훈에 홀딱 빠져가지고 62.8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대표를 만들어줬다. 왜 당원들이 한동훈을 많이 찍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히 대구, 부산 쪽으로 가면은 정치 오래 하신 분들 좀 나가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정치를 5선, 6선 해야 다 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 그 플랫폼에서 뭔가 혁신적이고 바람을 일으키고 뭔가 파란을 일으킬 때 지지자들이 열광하고 와, 저 사람 따라가면은 새로운 걸 할 수 있겠다.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정치란 게 뭡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게. 유권자들은 그런 정치적 임무를 대신해서 야, 너가 내 대신에 좀 세상을 바꿔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국민의힘 영역에 오면 뭐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팬덤이 별로 없어요, 팬덤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봤을 때 답답한 거지. 아우, 속이 천불나. 이 뭔가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기분. 사이다 같은 기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막 영남 지역에 그냥 짝대기만 꼽으면 막 국회의원 되니까 공천만 어떻게 잘 비비가지고 누구 줄 서가지고 공천 받기만 하면 당선되니까 그런 자들이 우글우글하니 좀 바꿔라 해서 30대 중반에 이준석, 50대 초반에 한동훈 이를 당대표 한번 해보라고 밀어준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여론이 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곰곰이 지난 3년, 4년을 복기를 해보면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가 뭐가 잘 안 되니까 여당인데 집권 여당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을 잘 보좌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근데 그거 실패한 거죠. 그게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대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108명 중에 친윤이 41명, 친한동훈이 30명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면 딱 나옵니다. 답이. 자, 김문수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 수 있는 세력이 어딜까? 이 세력이 있어야죠. 세력. 당대표라면 세력이 있어야 되죠. 결국은 친윤계 쪽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중립. 여기는 친한동훈. 지금 장동혁 의원이 이 기사가 나왔을 시점에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장동혁 의원은 일로 와야 됩니다. 왼쪽으로 와야 됩니다. 자, 이 기사가 작년 8월 기사거든요. 작년 8월 달 기사입니다. 자, 이 그래픽이 딱 잘 설명을 해놨는데 일단 친한동훈 계열부터 한번 봅시다. 한동훈을 당대표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 요거 몇 명이냐? 29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29명 플러스 알파. 찐윤과 친윤들은 다 합치면은 42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42명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일단 숫자는 친윤이 많죠. 그럼 이제 중립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립지역. 뭐 대구에 뭐 주호영, 뭐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사실 지난번 탄핵 전국에서 나경원, 윤상현,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보다 더 열심히 탄핵 반대 운동했습니다. 조금 이 이름을 보면 이제 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의원, 그러니까 계파별 분류표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왼편에 있는 찐윤, 친윤 42명 플러스 알파에다가 중립적인 성향의 37명 정도를 엎어야 됩니다. 엎으면 몇 명 됩니까? 80명쯤 되죠. 이 80명을 데리고 오면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곳에 국회의원들 이름 보이시면은 그분을 만나면 김문수 찍어야 된다고, 김문수 도와달라고 하세요. 에? 지금 이 계파별 그 분포표를 보면은 찐 한동훈 봅시다. 몇 명이냐면은 1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골수 한동훈 계열은 17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나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을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잘라내버려야지. 그러니까 살림을 야, 너 나가라. 그냥 너희들은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 17명이니까 이 원내 교섭단체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잘라내버려야 된다니까요. 같이 있으면 뭐하냐고. 같이 지금 이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 아닙니다. 야당이에요, 야당. 그리고 그것도 소수 야당.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가 대골 같은 집에 살다가 뭐 완전히 다 찌그러진 집에 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있지 않습니까? 식구 많을 필요 없습니다. 똘똘한 60명만 있어도 돼요. 똘똘한 60명. 어차피 소수 야당인데. 어? 그러면 뜻 맞는 사람들끼리 야, 오늘 우리 저 북한산이나 한번 올라가자. 내려와서 막걸리나 한잔 하면서 우리 시대를 또 논해보고 미래를 좀 설계해보자. 이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뭐 주렁주렁 달고 다니냐고. 살림살이도 별로 없는데. 어?
주렁주렁 달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소수 야당이니까. 그런 거는 집권 여당일 때나 가능한 거지.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친한동훈 세력이 뭐라고 뭐 투덜투덜 거려도 아이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소수 야당인데 뭐. 너희 여기 우리 국민의힘 우파 플랫폼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럼 니들 마음대로 나가라. 나가라고 외쳐버려야 돼요. 하기 싫어? 그럼 나가라. 우리도 답답한 게 없다 이제는. 이제 뭐 집안 살림 다 털리고 우리도 이제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는데 우리가 왜 니들까지 그런 푸념까지 우리가 다 챙겨줘야 되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수 야당이니까 야 이제 집구석 형편에 맞춰 살자.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몸이 가벼운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김상욱이 날아갔으니까 107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뭐 집권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러고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는 겁니다. 어차피 국회 가면은 표 대결하면 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안 거부권도 대통령이 행사 안 합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이 뭐 법안 만들어 올리면 다 그냥 방망이 쳐가지고 그날부로 다 통과시킬 거거든.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그냥 다 망한 패족 같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 주제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고. 이 주제 파악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소수 야당을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바로 김문수 같은 사람이 이끌어 가야 되는 거지. 투사형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투사형 지도자. 그래서 필요하면 주말마다 민주산악회 같은 거 만들어. 이름을 뭐로 할까요? 뭐 국민산악회로 할까? 국민산악회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 주말마다 저 김문수 후보 등산 좋아하시니까 자 하루는 관악산, 하루는 북한산, 하루는 저 충청도로 가자 대둔산, 강원도로 가자 설악산, 부산도 안 가자 저기 저 금정산, 경남도 안 가자 지리산, 경북도 가자 청송, 대구 팔공산도 올라가자, 전라도도 안 가자 무등산. 이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팀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만 살아있는 놈들 다 그냥 정리해버려야 돼요. 입만 살아있는 이런 자들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소수 야당인데 뭐 문수 산악회 이거 좋네. 문수 산악회.